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50년 전 1968년 1월 21일 밤 북한의 무장특공대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좌문 고개를 넘다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시가전으로 비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변적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21 사태라고 합니다. 121 사태. 그 50주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 정부 행사도 없고 어느 언론도 50주년이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여자 한 사람을 언론이 쫓아다니면서 희한한 용어를 씁니다. 방남했다고 합니다. 방남? 남쪽을 방문했다는 뜻 아닙니까? 방남했다고 쓰는 기자는 평양에 있는 도동신문 기자가 아니면 그렇게 쓸 수 없죠. 왔다고 해야죠. 한국에 왔다고 해야 되는데 방남했다고 합니다. 방남했다고 해요. 그럼 노동신문에 한국 대표단이 방북했습니다 씁니까? 그랬으면 아마 수용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점검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시설을 점검하러 왔다. 점검은 상관이 부하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온 한 여자한테 점검당하게 생겼습니까? 점검. 이런 얼빠진 언론, 거의 침해 단계의 정부가 있으니까 이 50주년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설 필요 없이 정부와 언론이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이야기해야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1.1 사태를 당하고 나서 전면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합니다. 그동안에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에만 주력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자주국방력 건설에 나가야 되겠다. 자주국방력 건설을 하려면은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기반이 되는 중화공업 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후방은 예비군이 지켜야 된다. 예비군을 건설하자. 그리고 공산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농촌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새마을운동. 이렇게 전면적 대응책을 쓰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1970년대에 들어가면은 북한을 능가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물론이고 군사비 지출에서도 우리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정치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유신체제로 가는 거죠. 유신체제. 유신시대 7년간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공업 국가로 가는 막차를 탔습니다. 자주국방 건설, 중화공업 건설,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중동 진출. 이게 50년 전 김일성이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낸 데 대한 반작용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긴 것인데 그 대응책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습니다. 김일성의 나쁜 마음이 한국 사람들의 좋은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니까 김일성으로서는 일생일대 실수입니다. 김일성이가 두 개를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6.25 남침입니다. 6.25 남침이 없었으면 한국은 아마 50년대 말에 월남식으로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1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자극함으로써 전면적인 대응책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도 군 생활하면서 1.2 사태를 겪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이렇게 우리를 분기탱천하게 만든 것이 김일성의 1.12 사태 도발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1.12 사태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북한에서 온 여자 하나가 한국의 언론을 뒤집어 놓는 이런 꼴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김일성의 대전략이 하나 성공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김일성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 그 안에 공산주의를 심는다, 주사파를 심는다, 김일성주의를 심는다, 민주화로 위장한다, 민족으로 위장한다, 민중으로 위장한다, 민족, 이른바 삼민주의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 중에 김일성주의자들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김일성주의가 대한민국의 뇌수,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분별력이 마비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뇌수에 이 바이러스, 주사파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피와 구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라는 구분을 하지 못하든지 거꾸로 하게 되었어요. 거꾸로 적을 동지로, 동지를 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바로 70주년, 50주년 1.12 사태 50주년이 망각되고 북한에서 온 한 여자에 의해서 한국의 언론이 휘둘려지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남한의 김일성주의자들을 가려내 가지고 처벌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총동원하는 것이죠. 1.12 사태를 되돌아보면은 이런 시대도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12 사태에서 생포된 유일한 사람이 김신조 씨입니다. 김신조 목사. 그분은 요사이도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한국의 배운 무식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유지용이다. 체제 유지용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죠. 그런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대한민국이죠. 그때 1.12 사태 때 31명 중에서 김신조 씨가 생포되고 나머지는 사살되고 한두 명 정도가 북한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 작전 중에 우리 쪽에서는 35명이 전사했습니다. 35명. 그 중에 경찰관이 2사람 있습니다. 최규식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정종수 경사입니다. 이 경찰관이 최초로 막았습니다. 자암고개를 넘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국군 복장을 하고 오지만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거기 비상근무를 하고 있던 2 경찰관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첩대다 하면서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2 경찰관이 뒤를 쫓다가 마지막에 처져 있는 무장공비를 덮쳐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관이 무장공비를 붙들어 가지고 격투를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이 지휘하는 부대가 도착을 하니까 발각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사격을 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이 막았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경찰이 북한의 특공대를 막고 격투해가지고 무장공비 손에 수갑을 채운 경찰이 있었습니다. 순직자, 전사자 35명, 이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사단이 특히 많네요. 1사단은 이익수 대령도 전사를 했습니다. 소령 대위.
그리고 8사단 1명, 20사단 1명, 21사단 1명, 26사단이 3사람, 28사단 1명 등등.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벼랑에 몰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기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경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한 탓입니다. 한국 정치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이 제1명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를 좌파 정부는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주적을 모르는 군대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화를 냅니다. 주적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우리 편일 수밖에 없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화를 낸다? 분별력이 마비된 거죠. 진위 분별력이 우선입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말이다 하는 분별력을 갖추면은 피와 분별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다. 그러면 저절로 선악 분별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좌파 정권은, 좌파 세력은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와 분별력이 마비되고 오늘날 적을 동지로, 동지를 적으로 여기는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국민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1.11 사태 50주년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때 전사 순직한 35명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